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산이 봄 기운으로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겨울 동안 얼었던 눈이 녹으면서 이 물들이 생명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햇빛은 야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칼슘이 몸에 뼈에 좋다는 얘기 하죠, 그죠? 한여름에는 최소한 30분 이상 자연빛, 한겨울에는 2시간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시간 맞춰는 못하더라도 기회 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갑시다. 드넓은 백두대간을 자유자재로 누비며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이들. 이 강 건너, 산 건너서 먼 길 오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숲은 잣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리고 여기 겨울에서는 음ион이 많이 나서 심치를 안정시켜주고 우리 몸속에 있는 살균, 항균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공기들이 여기에 또 있어요.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고 자연의 힘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직업.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지도사 3인방과 함께 힐링하는 봄나들이 떠나보시죠. (2,889헥타르의) 광활한 백두대간. 이 너른 자연의 품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곳이 오늘 주인공들의 일터입니다. 여기 7군데 중에서 원하시는 2군데씩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맞는 한 사람이 취합해주고. 제가 재작년에 있을 때 문필지구 장소 담당자였어요. 한 명이 취업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도 아침부터 회의가 한창인데요. 겨우내 조용하던 산에 방문 예약이 속속 잡히면서 치유원에도 활기가 돕니다. 내가 7곡의 은행나무를 찾아보게 된 것도 우리 얼마 전에 왜 석적 지역아동센터 석적이 어디 있지 싶어서 이제 들어가니까 7곡인 거고 그 웬만하면 들어오는 단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이제 한번 보고 접하면은 더 좋으니까. 예쁜 레깅스 옷 입고 이렇게 등산 꼭대기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가서 컵라면 하나 먹고 이런 취미 생활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한테로 그 산 숲이 이제 쉽게 그냥 가자, 가볍게 가자라는 게 많이 전파되는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저는 교육도 가능하고 여기서 그냥 놀아도 되고 사진 찍어도 되고 그게 다 산림치유의 일환이다. 우리는 좀 어찌됐든 사람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가고 좀 건강 증진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2016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중장년층 위주였던 방문객들이 요즘 부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살림과 치유라는 두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겠죠. 저쪽으로 해서 저렇게 내려가면 오히려 낫지 않나? 어디 저 가깝나요, 저? 아니다, 멀겠다. 아니요, 이쪽.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갔어. 개구리가 우는 거 보니까 봄이 왔네요. 뭐야 이게? 개구리네. 매년 돌아오는 봄이건만 마치 처음인 것처럼 봄을 반기는데요. 왜 죄 없는 전나무를 그렇게. 구석구석 남은 겨울 기운을 툭툭 털어내고 본격적인 봄맞이를 준비하는 길. 산수유 꽃이 터졌네요. 다음 주면 피겠는데요. 뒤늦게 내린 눈도 오는 봄을 막을 순 없습니다. 돛담배.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띄우고 가끔씩은 이제 막걸리 마실 때 막걸리 잔 위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마시기도 하고. 치유원 곳곳을 걸어다니며 나무와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는 이 시간은 산림치유 지도사에겐 중요한 일정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죠. 와, 저기 버드나무에 갯버들의 꽃이 폈네요. 좌측에. 네. 여기 안에 빠졌네. 피스가 하나 빠졌어. 이거 좀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축구 경기장 200여 개에 달하는 넓은 시설에서 작은 나사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실외에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 고객들 모시고 오면은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요. 고객들 매 달마다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 이런 거 관리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보수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그런 거 체크하고 정리하고 제세동기는 문제 없나요? 시설 점검과 함께 숲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체크하는데요. 이게 이제 꽃이 피는 순서에 따라 달라. 세로티나하고 기루나무와 차이가. 생긴 건 비슷해요? 생긴 거는 꽃이 생긴 건 비슷한데 피는 순서가 달라. 그럼 이건 확실히 기루나무인가? 이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이제 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뿌리부터 점점 활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가만히 있는 거 보지만 테라인 생명이기 때문에 다 성장도 하고 봄을 알아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어요. 남들은 쉬러 오는 곳이 곧 직장인 산림치유 지도사. 이들에겐 세상 그 어느 직장에서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지나가는 이런 계절을 직접 눈으로 담고 일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계절 가는 것도 보면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에선 조금 생소한 직업 산림치유지도사.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된 걸까요? 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숲해설가 일을 처음에 하게 됐는데요. 숲해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이 즐기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숲에 관한 정책을 이제 여러 가지 펼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라는 걸 또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우연치 않게 숲해설가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고요. 이 자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이제 건강도 이제 더 좋게 증진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치유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엔 산림치유 지도사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일본에 세라피스트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우선 여기서 활동하려면 숲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숲해설가를 공부를 한 게 2011년도에 공부를 하고 수료를 하자마자 강원도 횡성, 지금 우리 같은 소속기관인데 횡성 숲초원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시간도 좀 있고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감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야생화라든가 나무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좀 힐링의 시간인 것 같아요. 공부라면 공부인데 저희들한테는 그게 힐링의 시간입니다. 이들의 남다른 자부심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국립산림치유원이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조직과 시설이 갖추어진 데가 드물고요. 또한 숲 또한 다른 데 못지않은 그런 아주 좋은 곳이죠. 지금 물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맑은 물소리가 나는데 이런 게 다 하나의 치유 자원이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립산림치유원. 바깥 나들이가 힘든 장애인들에게도 이곳은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 경기도 안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불어 평탄한 코스를 준비했지만 그만 얕은 개울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최용선 지도사가 망설임 없이 자기 등을 내어줍니다. 그렇지. 자, 됐어. 여기서 여기 수고. 예. 자, 수고했어요. 자, 선생님 손 놓을게요. 자, 고마워요. 국립산림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멧돼지 최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강 건너, 산 건너서 먼 길 오셨습니다. 멋있는 마술.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방문객들을 더 잘 맞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까지 딴 아무도 최용선 없어. 지도사. 아무도 없어요. 그간 공부한 것들이 다 쓰임이 있습니다. 짠! 자, 사탕 드리겠습니다. 물소리도 좋고 이 나무들한테 있는 피톤치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특히 우리 이용자들하고 와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잠시나마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이런 곳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산림치유인자라고 얘기하는데 경관이라든가 또 햇빛이라든가 피톤치드 음이온, 바람 소리, 새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자들이에요. 여기에는 앞에 겨울에서 들리는 물소리, 저기서 나오는 음이온이라든가 이 잣나무 숲에 울창한 잣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느끼면서 편안하게 해먹이라는 그 기구에서 편안하게 심으로 해서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도와줌으로 해서 우리 건강을 좀 챙겨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탐방객들이 오시면은 이 공간을 손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공간들이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숲에 오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천천히 거닐수록 몸과 마음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숲의 하루가 흘러갑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고객 대하듯이 하는 멘트 행동을 한 80% 하고 한 20%는 이제 업계 같이 하게 될 후배님들이라 생각하고 나이를 떠나서 약간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한 직선으로 쭉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서 가요. 받으면서 겨울 건너서 잣나무 숲에 가서 해먹 한 40분 남짓 이렇게 쉬다가 오는 거. 그래서 뭘 배우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오롯이 힐링을 하고 가신다는 느낌으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겠습니다. 오늘 최학선 지도사에겐 조금 특별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산림치유 지도사가 되고 싶다는 예비 후배님들입니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힘든 기색이 역력한 산림치유 지도사 꿈나무들. 이럴 땐 잠깐 쉬어가야겠죠? 지금은 그러셔도 괜찮은데 나중에 고객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숨차도 안 찬 척. 우리가 조금 갈 곳은 저 위에 전봇대 하나 보이나요? 예, 저 전봇대 길 끝에 그 전봇대 약간 왼쪽으로 좀 초록색 숲이 보이죠? 예, 거기까지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체조를 좀 하고, 자, 손목부터 흔들어 볼게요. 예, 내 발목이 잘 돌아가는지 반대 방향으로도. 자, 발 바꾸어서 크게 천천히 하나, 둘. 자, 반대로 할 땐 눈 뜨고 갈게요. 5, 6, 7, 8. 내쉬기 후. 숲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는 숲 해설가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건강해지는 법, 잘 쉬는 법을 알려주는 게 산림치유 지도사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햇빛은 야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칼슘이 몸에 뼈에 좋다는 얘기 하죠, 그죠?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하더라도 비타민 D라는 애가 없으면 뼛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비타민 D를 뭐 표고버섯이나 이런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햇빛을 받아야 된다. 한여름에는 최소한 30분 이상 자연빛, 한겨울에는 2시간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시간 맞춰는 못하더라도 기회 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야 된다. 갑시다. 자연의 일부로 태어났지만 자연과는 동떨어져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 이렇게 숲을 찾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시원하죠? 잠깐의 물장난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되살아납니다. 어느 정도로 깨끗한 물인가 하면 위에 민가가 하나도 없어요. 민가 전혀 없고, 이 계곡 따라 쭉 올라가면 능선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능선이 백두대간 종주길에 들어가요. 그래서 능선을 딱 넘었으면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충청북도 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흐르면 반대로도 물이 계곡이 흐르겠죠. 그 물길을 따라 반대로 내려가면 단양 팔경에 들어가는 사이남이 나와요. 이 산이, 능선이 아주 유려하다, 물이 흐르듯이 흘러간다, 허리 위로 오는 그런 큰 바위가 없구나, 그리고 햇빛을 잘 받는 남사면이고 이러니까 골짜기가 깊고 또 먹을 게 풍부하고 물이 많으니 바위도 없고 사람을 살리는 산이겠구나, 활인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잊고 살아갈 뿐 숲은 늘 그곳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 그 생명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법이 있다는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정말 쉬었다 가는 거, 하나는 그래도 숲에서 운동도 살짝 하고 쉬자, 그게 더 잘 쉬는 게 아닌가, 이래서 나눠놨는데, 지금은 오늘은 운동 해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부여잡고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대로. 산림치유 지도사들은 방문객들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오늘 방문객들에겐 나무와 함께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배꼽 밑에다 이렇게 내려두시고 두 팔을 크게 한번 돌려보시도록 할게요. 크게. 자, 안에서 밖으로. 자,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으로. 자, 5개만. 자, 둘. 올릴 때 들숨, 내릴 때 날숨. 자, 셋. 자, 뒤쪽 발은 길게 한번. 자, 이제 두 팔은 약간 더 내려서 또다시 가슴. 자, 이제 나무를 좀 밀면서 오른쪽 종아리가 당기도록 느끼셔야 돼요. 오른쪽 종아리가 당기는 거, 예, 쭉 밀어주시고, 자, 바로 하시고, 머리까지 완전히 기대서 그대로 내셔보십시오. 천천히 일어나 보실까요? 천천히. 맑은 숲 공기를 들이마시며 움직이고 나니 몸도 개운하고 머릿속까지 맑아진 기분입니다. 모두들 잠시 핸드폰 전원을 끄고 숲속 해먹에 편안히 몸을 누여봅니다. 발을 크게 자세 잡아요. 휴식 시간에도 TV다 핸드폰 게임이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현대인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진정한 휴식을 지금부터 맛볼 차례입니다. 보이는 것은 푸른 하늘과 푸른 나무, 들리는 것은 물소리와 산새 소리뿐.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텅 빈 시간은 그 자체로 깊은 휴식이 됩니다. 자,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자,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꼼지락꼼지락. 너무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자, 기지개도 살짝 펴면서. 어느덧 40분이 지나고 잔잔한 음악 소리가 달콤한 휴식이 끝났음을 알려옵니다. 사실 제 나름 판단을 해요. 오늘은 좀 휴식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운동을 조금 더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살림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는 게 좋을까?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씩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어때요? 아 좋았어요. 저도 일어나는 음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들리길래.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 핸드폰 끈 거 같은데 핸드폰에서 울리나? 그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제 의도대로 누구 전화가 왔나? 그 생각을 잠깐 했죠. 그랬는데 점점 커지는 거 보고 그리고 음악 소리가 분명해지면서 일어나라는 신호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좀 어떻게 그 자연의 소리 좀 집중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소리가 너무 물소리가. 좋죠. 물소리가 너무. 물소리가. 그리고 이렇게 잣나무 냄새가 살짝 내렸거든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코에 이렇게 대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냄새가 조금 갔다 싶으면 또 한 번 뜯어내서 또 이렇게 있고 그랬습니다. 예. 좋은 휴식은 무뎌져 있던 우리 몸의 모든 감각들을 생생하게 깨워냅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숲속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겨울을 난 나방의 작은 알집 하나에도 감탄이 절로 납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다운타운 보이죠? 다운타운. 시내. 저기 밤색 건물의 바로 앞에 대운동장이 있는데 천연잔디예요. 대운동장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중령 정상이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쫙 보여요. 거기도 또 제가 꼽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풍기는 약간 풍기 인견 들어보시죠? 인견. 풍기 나무를 원료로 한 옷감. 그래서 여름에 엄청 시원한 재질의 옷감이죠. 그래서 풍기 인견이 있죠. 또 풍기 인삼 있죠. 뭐 우리 충청남도시죠, 그죠? 충남에서는 아무래도 금산이 뭐 유명한 인삼 단지지만 생산량은 금산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런데 이제 약효 성분은 풍기 인삼이 훨씬 낫다. 낫다. 근데 또 뭐 금산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가 처음으로 이제 산삼 씨앗을 가지고 재배하기 시작한 곳이 풍기인 거죠. 언제나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자연. 자연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휴식을 만끽합니다. 산림치유 지도사로 살아간다는 건 끝없는 배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드넓은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 공부할 것이 늘 차고 넘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묻고 배우는 것이 일상인데요. 왕버들 맞죠? 네. 네. 우리가 흔히 TV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이제 조항산 밑에 주산지에 가면은 그 저수지 안에 주산지 안에 큰 나무들이 네. 바로 이 나무. 맞아요. 예. 이거는 이제 다른 나무와 좀 다르게 물 속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무. 맞아요. 이제 일반적인 다른 나무는 물 속에 있으면은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일찍 말라서 아주 죽어버리는 시들시들 죽어버리고 보통 이런 갯가에는 갯버들이라든가 있는 나무도 있고 수변에 사는 그 버들나무 종류들은 대부분 이제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한테는 되게 그 이론 그러면 고마운 나무네요. 고마운 나무죠. 맞아요. 한 자리에서 박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은 잎을 달고 꽃을 달고 또 때가 되면은 열매를 다는 말없는 나무들에게서 인생의 한 수를 배우며 치유원의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운동장이 떠들썩합니다. 신나는 체조와 함께 활기차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김용준 지도사. 게임으로 몸을 풀어봅니다. 2대0 복수. 자, 따뜻한 손길로 이렇게 상대방의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주고. 자, 업된 기분으로 이제 출발해볼까요? 국립산림치유원에는 코스와 난이도가 다른 총 7개의 치유숲길이 있는데요. 어떤 계절에 걷느냐, 또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늘 다른 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얼음 아니에요? 원래 여기가 해발 1000m가 넘은 소백산이에요. 네. 소백산. 소백산에 이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고 얼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3월 되면서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물이 녹아오면서 점점 계곡을 따라서 물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겨울 동안 얼었던 눈이 녹으면서 이 물들이 생명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자, 눈 감고 잠시 물소리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 가만히 눈을 감고 봄이 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물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고 바람을 느끼고 무뎌져 있던 오감을 깨우는 이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런 소나무들이 이런 피톤치드라는 걸 줘요. 뭐냐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물질을 이렇게 조금씩 주고 있어요. 자, 배 손하고 쭉 배로 숨을 쉬어보는 거예요. 배로. 그래서 숨을 쭉 쉬면 배가 어떻게 돼? 쭉 개구리 배처럼 쭉 들어 나온다 생각하고 내 몸 배꼽 끝까지 낸다고 상상하고 또 내쉴 때는 내 몸에 나쁜 것들을 쭉 이 숲에 되돌려 보내준다. 내 몸에 내 나쁜 것들을 다 숲이 정화시켜준다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배에다가 손을 대고 쭉 한번 들이켜 보세요. 숲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그저 천천히 숲길을 걷고 숨쉬는 것만으로도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스르륵 치유되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게 산림치유의 효과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방문객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짠! 다람쥐. 네? 진짜 다람쥐요? 안 움직이잖아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봐. 만져봐. 만져. 만져봐요. 움직여. 움직였어. 안 물었어. 괜찮아. 줄 서세요. 제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때가 되면 기어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힘. 그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 용준 씨. 첫째 선우가 초등학교에 가면서 육아 단축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맞벌이하는 아내도 돕고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후 2시만 되면 아빠의 퇴근을 손꼽아 기다리는 선우와 건우. 이렇게 아이들이 잔뜩 들뜬댄 이유가 있는데요. 아빠가 오면 캠핑을 가기 때문이죠. 일주일 내내 산에서 근무하면서 퇴근 후 또 산이라니 지겹지도 않은 걸까요? 차 한가득 짐을 싣고 드디어 출발 준비 완료. 봄맞이 캠핑을 떠나봅니다. 용준 씨네 가족이 도착한 곳은 경북 영주의 한 야영장. 일단 자리부터 잡고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를 거두는 형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잡고 있어. 아이들에겐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것조차 즐거운 놀이입니다. 순식간에 뼈대가 완성됩니다. 네, 완성. 오케이. 일단 그것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사실 용준 씨네 가족 캠핑은 나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8살인 선우는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다는군요. 올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선우. 여느 집 엄마 아빠라면 슬슬 공부 걱정을 시작할 때인데요. 아이들은 자연에서 실컷 뛰어놀아야 한다는 게 이들 부부의 신념입니다. 드세요. 하나 주세요. 인절미. 진짜 맛있어요. 오늘 엄마가 준비한 야심찬 특식은 인절미 와플. 워낙 캠핑을 자주 다니다 보니 어설픈 야외 주방에서도 뚝딱 먹음직스러운 간식을 만들어내는데요. 틈만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러 다니지만 사실 용준 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도시내기.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하면서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앞에 다리를 보고 그의 마음속엔 천천히 가. 늘 자연 속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뭐 저기 어려운 데 있다. 거기 조심해야 돼. 아, 선우야, 거기는 그렇게 영주로 내려와 산림치유 지도사로 일한 지 5년. 자 이제 먹자. 이게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역시 안 열어봤더니. 남들과는 다른 행복을 선택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돈을 생각하고 아이들 교육을 생각했다면 서울을 떠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용기를 냈고 그 덕에 소박하지만 알찬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됐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꿀도. 아이고, 떨어졌다. 아, 크림 찍어서 줘. 아 그럼. 좀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꼭 그런 이제 가능한 행복하게 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뭐 돈보다는 이런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쌓고 그렇게 사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뭐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도 숲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숲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네, 어쩌저쩌 보니까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물론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뛰어놀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좋거든요. 학교 안 가서. 애 아빠가 들어와도 이렇게 체력이 있는 상태로 오니까요. 예, 막 완전 소진돼서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애들이랑 놀아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늦지 않게 퇴근을 해서 또 아이들하고도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막 야근도 되게 많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저희 애들은 오히려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되게 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여행을 젊은 시절에 많이 다녔고 그래서 좀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아이들도 그런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 훨씬 나중에 자기네들 진로를 정할 때 똑같은 답이 아니어도 괜찮구나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중반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온 최학선 지도사. 요즘 짬짬이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데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전 직장을 2015년 1월 달에 이제 1월 말부로 명퇴를 했는데 이제 영주 고향에 이런 게 생긴다라고 국립산림치원이 생긴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니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라는 게 자격증이 필요했고 근데 그 전에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산은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뭘 하든 산이면 좋다. 그러니 딱 나한테 맞는 직업이겠구나. 그래서 준비할 게 이제 방송통신대학 전공이 필요하니까 거기 명퇴 내기 1년 전부터 이제 편입을 해서 환경보건학 준비하고 승진과 실적에 대한 압박, 과중한 업무. 결국 갑상선암을 판정받고 나서야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는 학선 씨. 마침 그때 기다렸다는 듯 형 용선 씨가 함께 일하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림치유 지도사로 살아간다는 건 학선 씨에겐 스스로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대 다니는 도중에 이제 숲에서 필요한 숲해설가 자격증 또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제 교육 과정 이런 거 듣고 시험 치고 그래서 합격하자마자 운 좋게 채용 공고가 나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집사람이 안 내려오려 그래서 그래서 한 2년간 주말 부부 하다가 이제 애가 아직 어리니까 집사람이 도시 살고 싶은데 그래도 같이 살자 이래서 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아예 전학을 내려온 거죠. 그렇게 시작한 인생 이모작. 그의 봄날은 이제부터입니다. 타러 가실 분? 하나, 둘, 주차장에 모여듭니다. 오늘도 만장일치 걷기 시작하는데요. 국립산림치유원의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구내식당까진 약 1km. 산 넘고 물 건너 밥 먹으러 가는 길. 봄이면 꽃 구경, 가을이면 단풍 구경.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좋은 동료들이 옆에 있고 우수한 생명들이 지천에 펼쳐져 있으니 이야기거리도 늘 무궁무진합니다. 보통 침엽수는 자마가 안 나와요. 네. 얘네들은 자마가 가끔씩 얘는 그냥 새순을 자르면 그 새순 자른 부위에서 새로운 눈이 터질 때가 있는데 이거 한 마디가 1년. 예, 요막 1년.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오다 보니 어느새 식당에 도착했네요. (1km) 숲길을 걸어와서 먹는 점심. 식전 식후의 산책은 좋은 보약과 다름없겠죠. 자연의 에너지가 가득 담긴 건강한 한 끼입니다. 워낙에 삶이 척박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살아가려고 가지를 많이 뻗어서 최대한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식사 후 따뜻한 봄볕을 쬐며 망중한을 즐기는 직원들. 예전에 여기서 프로그램 하는데 이 계곡에 담비가 한 4마리인가? 그래 많아요? 여기 여우도 살고 있어요. 우리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여우가 있어? 여기 소백산 있잖아요. 소백산에서 그 여우 복원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복원 사업? 네, 복원. 해서 여우가 요 근방에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대요.
네. 꼬리가 몇 개고? 꼬리 9개. 그 구미호네? 저희 집에도 한 마리 있어요.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는 법. 일상 속 작은 여유를 챙겨봅니다. 따뜻한 햇볕, 즐거운 대화와 웃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전 직원이 총출동했습니다. 치유원 곳곳에 나무를 심는 날인데요. 개원한 지 겨우 5년, 아직 다듬고 채워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5년) 전에 손수 심은 나무들이 제법 크게 자랐습니다. 하나둘 커가는 모습을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소백산 밑에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돌이 많아요. 풍지 지역이. 그래서 나무 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매일 식목일마다 우리 직원들이 이 주변이 원래 가수원이었습니다. 가수원이었고 국립산림치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족했던 나무들을 매년마다 식목일 기간 동안에 나무들을 심고 있습니다. 이 국립산림치원이 조성될 때부터 제가 들어와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애정어린 손길로 살뜰하게 보살피면 싱싱해지고 건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렇게 잘 돌봐야 한다는 걸 이곳에 오면 알게 됩니다. 아침 8시, 출근 시간이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다들 벌써 모여 있습니다. 명상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모여 만든 사내 명상 동호회. 일주일에 한 번 출근 전에 모여 명상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바닥을 잠시 비벼서요. 예. 손에 열감이 느껴지시면 손을 눈으로 가져가서 잠시 눈을 따뜻하게 합니다. 다시 열감을 느끼시고 이번에는 몸의 부분들을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 툭툭툭 마사지 해줍니다. 물소리도 들리고요. 그 다음에 새소리도 들리는데 이것이 또 잘 들으면 마치 음악소리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주의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힐링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배우러 다니는 산림 치유 지도사들. 명상, 요가, 노르딕 워킹 등 그 분야도 다양한데요. 눈을 뜨고 싶어하는 자신을 의식합니다. 스스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치유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시작할 무렵에는 손끝, 발끝이 좀 추워서 너무 아직 밖으로 나오기는 이른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명상에 좀 몰입을 하면서 주변의 소리를 쭉 따라가다 보니 그런 건 잊어먹고 오롯이 좀 집중하고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불기운이 정말 힘껏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기운을 호흡을 통해서 제 몸 안에 깊이 늘 수 있어요. 5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내일 또 하면 또 5살. 그럼 10살. 그러면 지금 이제 10대겠네요. 오늘도 산림 치유 지도사들은 숲속에서 치유받고 치유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느라 계절의 오고감도 잊고 사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잠깐 쉼표를 찍으면 팍팍한 일상에도 다시 윤기가 돕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곳. 가까운 산이나 숲속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